유럽에서 가장 강한 방산 기업이 있습니다. 시가총액 8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130조 원, 1889년에 시작된 137년 역사의 절대 강자, 바로 독일의 라인메탈입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 거인이 지금 한국 앞에서 이상한 행동을 시작했습니다. 4조 원짜리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에서 라인메탈이 갑자기 가격을 30%나 올려 불렀고, 이에 루마니아 국방장관이 경로했습니다. 민간 기업이 마가미를 핑계로 우리에게 가격을 강요할 수는 없다. 라인메탈은 왜 이렇게 자신만만했을까요? 그들에게는 누구도 깰 수 없는 보호막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그 보호막에 처음으로 균열이 생기고 있습니다. 균열을 낸 기업은 한국의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130조 원의 거인이 어떻게 균열이 일어나는지, 그리고 한화는 어떻게 그 균열을 정확히 파고들었는지 지금부터 해부합니다. 먼저 라인메탈이 얼마나 거대한 회사인지부터 정확히 짚겠습니다. 1889년, 그러니까 조선이 아직 멸망하기 전이었던 그 시절에 창립됐습니다. 137년 동안 두 차례의 세계대전을 모두 겪고 살아남았습니다. 2023년 3월에는 독일 우량주 30개를 모아놓은 다스 30 지수에 편입됐습니다. 독일 산업의 자존심이라는 뜻입니다. 헝가리 자레거세그에는 세계에서 가장 현대적인 장갑차 생산시설이라고 불리는 공장이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의문이 생깁니다. 이런 거인이 왜 흔들릴까요? 여기서 정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라인메탈이 137년 동안 거인이 된 진짜 이유, 그건 단순히 기술이 좋아서가 아닙니다. 유럽 방산 시장에는 수십 년 동안 EU 나토 회원국이 우선이라는 보이지 않는 규칙이 작동해왔습니다. 유럽 국가가 무기를 살 때는 유럽 회사 제품을 먼저 고려한다는 암묵적 합의입니다. 라인메탈은 이 규칙의 최대 수혜자였습니다. 그 거인이 지금 처음으로 비틀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자기보다 한참 늦게 출발한 후발주자 앞에서 말이죠. 그 비틀거림이 가장 먼저 새어나온 사건이 루마니아에서 터진 30%였습니다. 그 30%, 많은 분들은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독일제는 원래 비싸지 않냐? 그게 그렇게 큰 문제냐? 반은 맞고 반은 틀린 말입니다. 실제로 라인메탈은 미국에서 잘 나가고 있습니다. 미 육군이 1981년부터 써온 보병 전투장갑차 M2 브래들리를 교체하는 차세대 사업 약 60조 원 규모입니다. 라인메탈은 미국 자회사를 통해 미국 방산거인 제너럴 다이내믹스와 단둘이 최종 결선에 올라가 있습니다. 2027년 한 곳이 선정되는데 그 두 곳 중 하나가 라인메탈입니다. 그러니까 라인메탈은 망한 게 아닙니다. 다만 동유럽이라는 특수한 시장에서 정확히 균열이 시작됐을 뿐입니다. 그런데 라인메탈이 그렇게 무리수를 둘 수 있었던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2025년 5월 EU가 거대한 무기를 만들었습니다. 그것은 세이프 프로그램, 1,500억 유로, 우리 돈으로 약 235조 원 규모의 저금리 장기 대출 프로그램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다급해진 유럽이 자신을 무장시키기 위해 만든 거대 자금입니다. 그런데 이 세이프에는 한 가지 결정적인 조건이 있었습니다. 부품의 65% 이상은 EU, 유럽 경제지역, 우크라이나에서 조달해야 한다. 쉽게 말하면 이 돈으로 무기 사려면 유럽에서 만들어야 한다는 룰입니다. 한 보도에 따르면 이 세이프 자금의 절반 이상이 라인메탈 한 곳으로 흘러갈 가능성까지 거론됐습니다. 루마니아 한 나라에 배정된 세이프 자금만 약 96억 유로, 그중 절반이 라인메탈로 갈 수 있었던 겁니다.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나옵니다. 라인메탈이 30%나 가격을 올린 건 단순한 자만이 아니었습니다. 세이프라는 보호막이 더 강해질 테니 한국은 못 들어온다. 동유럽 고객들은 결국 우리에게 돌아올 수밖에 없다. 이런 정확한 계산이었습니다. 문제는 그 계산이 한 가지 변수를 빠뜨렸다는 겁니다. 라인메탈의 균열을 세 가지 차원으로 쪼개서 보겠습니다. 첫 번째, 구조적 균열입니다. 라인메탈의 장갑차 생산은 헝가리 자레거세그 공장 한 곳에 집중돼 있습니다. 그런데 헝가리는 EU 안에서도 칠러 성향으로 자주 외톨이가 되는 국가죠. 루마니아 입장에서는 정치적 변수에 따라 부품 공급이 끊길 수도 있다는 불안이 깔립니다. 두 번째, 카르텔의 균열입니다. 세이프의 65% 룰이 절대 무너지지 않을 거라 믿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한 회사가 그 룰을 정면으로 받아들이고 80% 현지화로 한 단계 더 올려서 충족시킨 겁니다. 카르텔이 만든 룰의 빈틈을 룰 자체로 메꿔버린 거죠. 세 번째, 심리적 균열입니다. 고객이 갈 곳이 없다는 가정,
이게 30% 가격 인상의 진짜 배경이었습니다. 그리고 카르텔의 이 룰북을 가장 정확히 읽은 회사가 앞서 말씀드린 한화 에어로스페이스입니다. 그들은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라인메탈의 약점을 파고들었을까요? 라인메탈의 진짜 약점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핵심은 4년이라는 단 하나의 숫자입니다. 라인메탈이 헝가리와 첫 장갑차 계약을 맺은 게 2020년 9월이었습니다. 헝가리 공장에서 첫 차량이 출고된 게 2024년 7월, 정확히 4년이 걸렸습니다. 왜 4년이나 걸렸을까요? 라인메탈이 무능해서가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첫째, 평화 시기에 생산 라인을 축소해놨던 겁니다. 냉전이 끝난 후 30년 동안 유럽은 전쟁은 옛날 얘기라며 방위비를 줄였습니다. 라인메탈도 마찬가지로 라인을 줄였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지자 갑자기 늘리려 해도 한번 줄어든 생산 능력은 5년이 걸려도 회복이 어렵습니다. 라인메탈이 만드는 주력 장갑차 세 종류, 8륜 차륜형 복서, 궤도형 링스, 그리고 독일군이 운용하는 주력 보병 전투차 푸마, 이 세 차종을 다 합친 라인메탈의 연간 생산 능력은 약 600대입니다. 그런데 실제 생산은 연 400대, 2030년 예상 수요는 1000대입니다. 수요의 절반도 못 만듭니다. 둘째, 화약이 부족합니다. 이건 라인메탈 CEO 파퍼거 본인이 직접 인정한 사실입니다. 화약 분말은 방산업계의 전략적 병목이라고요. 평화 시기에 다 흩어진 화약 공급망을 다시 만들고 있는데 2030년에야 연간 2만 톤 생산이라는 목표를 잡고 있습니다. 셋째, 만들어 놓고도 못 보냅니다. 2025년 이 분기에는 이미 완성된 차량 약 10억 유로, 약 1조 5천억 원어치가 물류 지연으로 출고가 막혀 있었습니다. 부품과 차량을 유럽 전역에 분산시켜 만들어 놓은 결과 정작 운송 단계에서 막혀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4년은 단순한 일정이 아닙니다. 30년의 평화가 만든 구조적 부채입니다. 그런데 루마니아의 세이프 자금 마감일은 2026년 5월 31일, 코앞입니다. 만약 라인메탈에게 또 4년이 걸린다면 첫 차량은 2030년에야 나옵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불과 며칠 전인 4월 25일 폭발물을 실은 러시아 드론이 루마니아 영토에 떨어졌습니다. 한가옥에 떨어졌고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인근 주민 약 200명이 긴급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충격적인 건 따로 있습니다. 러시아의 루마니아 영공 침해는 올해 4월에만 두 번째입니다. 이렇게 상황이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데 세이프 마감일인 2026년 5월에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라인메탈이 첫 차량을 인도하는 시점은 4년 후인 2030년이 되는 셈이죠. 여기서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정확히 약점을 파고듭니다. 그것도 라인메탈이 가장 자신 있어 했던 그 영역, 카르텔의 룰 안에서 균열을 냅니다. 한화는 세 가지를 동시에 했습니다. 첫째, 카르텔의 룰을 더 영리하게 충족시켰습니다. 세이프의 65% 현지화 룰, 한화는 이걸 80%로 올려 제안했습니다. 2026년 2월 11일 김동관 부회장이 직접 참석한 가운데 루마니아 페트레슈티의 공장을 착공했습니다. 18만 1055제곱미터 부지, 1751m 길이의 주행시험로, 2000명 고용 창출, 카르텔이 만든 룰의 빈틈을 룰 자체로 메꿔버린 겁니다. 둘째, 독일 방산과 정면으로부터 실력을 검증했습니다. 한화의 방산이 정말 라인메탈과 같은 급인지 의심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례 몇 가지를 보여드리겠습니다. 2023년 호주에서 차세대 장갑차 사업이 있었습니다. 라인메탈의 KF41 링스와 한화의 레드백이 정면으로 맞붙었습니다. 결과는 한화 레드백이 이겼습니다. 약 3조 2천억 원 규모의 계약을 수주했습니다. K9 자주포는 어떻습니까? 폴란드, 핀란드, 노르웨이, 에스토니아, 이집트, 튀르키예, 호주, 인도, 루마니아 등 9개국이 운용 중입니다.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에 따르면 2000년부터 2017년까지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 점유율 약 48%, 사실상 절반입니다. 특히 노르웨이 혹한 시험에서 K9이 시동을 걸자마자 산악지대에서 드리프트까지 시연한 일화가 유명합니다. 같은 시험에서 독일제 자주포 PGH-2000은 예열이 필요했습니다. K9이 이미 한 발 쏘고 자리를 옮길 때 PGH-2000은 시동을 걸고 있다는 뜻입니다. 검증된 실전 성능이라는 게 이런 겁니다. 셋째,
단일 기업이 아닌 그룹 통합 패키지로 승부합니다. 라인메탈은 한 회사입니다. 그러나 한화는 다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K9 자주포, 레드백 장갑차, 천무 다연장 로켓, 그리고 세계 최초로 실전 배치된 레이저 대공무기 천광을 만든다면 한화 시스템은 천궁2 요격체계의 다기능 레이더와 함정용 레이더, 사격 지휘체계 같은 핵심 전자장비를 만듭니다. 한화오션은 잠수함과 수상함을 만듭니다. 즉, 6해의 공을 동시에 묶어 패키지로 제시할 수 있는 기업이 라인메탈이 아닌 한화입니다. 루마니아가 장갑차를 산다고 결정하면 그 옆에 방공망과 수상함까지 묶어서 들이밀 수 있는 게 한화의 진짜 무기입니다. 라인메탈은 독일제라는 명패에 기대고 있습니다. 한화는 9개국에서 검증된 동급의 성능, 시간을 사는 빠른 인도, 합리적인 가격, 그리고 그룹 통합 현지 패키지, 이 4가지 카드를 동시에 꺼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라인메탈의 이 실패 공식이 모든 1등 기업에게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한화의 승리 공식도 모든 시장에 통하는 건 아닙니다. 2025년 폴란드 신형 잠수함 도입 사업 약 3에서 4조 원 규모. 한화오션이 도전했지만 스웨덴 사브에게 졌습니다. 또 폴란드가 받은 세이프 자금 71조 원 중에서 한국이 실제 접근 가능한 비율은 일부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기득권은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그러면은 한화의 승리 공식은 뭐였느냐? 기득권 자체를 깨뜨린 것이 아닙니다. 기득권의 룰 안에서 가장 영리하게 적응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럼 라인메탈의 균열이 우리한테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솔직히 우리는 라인메탈 같은 1등 기업도 아니고 기득권의 수혜자도 아닙니다. 그럼에도 라인메탈의 3가지 균열은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첫째, 정체성의 함정입니다. 라인메탈은 137년 동안 독일 1등 방산이라는 정체성에 갇혀 변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자기소개를 할 때를 한번 떠올려 보세요. 저는 어떤 직무합니다. 저는 무슨 회사 다닙니다. 하지만 시장이, 환경이 변하는 순간 이 정체성이 발목을 잡습니다. 정체성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는가가 아니라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가로 바꿔야 합니다. 둘째, 보호막의 함정입니다. 라인메탈은 EU가, 나토가 자기를 지켜줄 거라 믿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자격증, 학벌, 회사 간판, 호봉과 같은 비슷한 보호막이 있습니다. 이것들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다만 이게 나를 지켜준다는 가정 자체가 위험합니다. 보호막은 시장이 안정적일 때만 작동합니다. 평시에 라인메탈은 독일제니까 4년 기다려라 해도 통했습니다. 하지만 전쟁이 터진 순간 그 4년이 치명적 결함이 됐습니다. 보호막은 그대로인데 시장이 변하면서 보호막의 의미가 사라진 겁니다. 셋째, 강점의 역설입니다. 라인메탈이 차량 한 대 만드는 데 4년이 걸리는 것은 평시에는 품질 보증이었지만 전시에는 발목을 잡는 족쇄가 됐습니다. 여러분이 나의 강점은 이거다 라고 믿는 그것도 똑같습니다. 완벽주의는 평시엔 강점이지만 전시엔 약점입니다. 한 분야를 깊이 파는 것도 평시에는 강점이지만 산업 자체가 사라지면 가장 위험합니다. 여러분의 강점이 어떤 시장에서만 통하는지 그 조건을 한번 따져봐야 합니다. 정체성, 보호막, 강점, 이 3가지 함정에서 자유로운 사람은 없습니다. 137년 동안 1등이었던 회사도 함정에 빠집니다. 우리라고 안 빠질 수 있을까요? 빠지는 건 어쩔 수 없습니다. 다만 빠진 줄 모르고 있는 것과 빠진 줄 알고 있는 것은 결국 살아남는 사람과 무너지는 사람을 가르게 될 것입니다. 라인메탈은 137년 동안 유럽 방산을 이끌어온 회사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수십 년 동안 경고했던 EU와 나토라는 거대한 보호막이 있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제 막 분기 영업이익 1조 시대를 열어젖힌 기업입니다. 한화 시스템, 한화오션과 함께 6해 공에서 동시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기득권은 여전히 살아있고 K방산이 모든 시장을 가져가지는 못합니다. 폴란드 잠수함도 졌고 아직 여러 나라에서 방산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5월의 루마니아 장갑차 사업도 결과는 아직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룰을 정확히 꿰뚫어보고 안에서 그 룰을 활용해 균열을 낸 첫 번째 비유럽 회사가 한화라는 사실입니다. 30년 전 현대차가 미국 엘라뱀의 공장을 지을 때 누구도 한국차가 토요타 폭스바겐과 같은 무대에 설 거라고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5년
현대차그룹은 글로벌 판매 3위입니다. 4년 연속 톱3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것은 그 두 번째 장면일지도 모릅니다. 1899년 다이너마이트로 시작한 한 그룹이 137년 독일 최고의 방산 기업과 이후 나토 연대 앞에서도 흔들림 없이 자기 길을 걷고 있습니다. 라인메탈이 다음 4년을 어떻게 보낼지, 한화가 페트레슈티 공장에서 K9을 첫 출고하는 날이 언제일지 우리는 그 답을 곧 보게 될 것입니다. 훗날 우리가 그 시작을 지켜본 사람들로 기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전시는 여기까지입니다. 실패박물관의 관람료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입니다. 저희 박물관에는 세상에 의미 있는 실패들이 많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이 많으니 꼭 한번 둘러보고 가시길 바랍니다. 실패박물관은 실패를 전시하지만 여러분의 실패를 바라지 않습니다. 모든 전시가 여러분의 성공을 위한 작은 발판이 되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